언론인 정운현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연기 제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뭐 전시작전권 뉴스 또 그리고 방금 뭐 이런저런 코너에서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네. 전시작전권 요걸 그래도 또 조금 명징하게 단어 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전시작전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작전권이면 작전권이지 전시작전권은 평시작전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네. 그래서 전시작전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그 한미 간의 어떤 독특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단어 그대로 풀이를 해본다고 한다면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문제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그 한국 전쟁 발발 직후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그 북한을 독자적으로 격퇴할 능력이 없으니까 유엔 사실상 미군 당신들이 작전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지 한 통을 전달하면서 이게 이제 미국 측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예, 그로부터 이제 지금 63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아직 그 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평시 작전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94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환수를 받은 상황입니다만 아직 전시 작전권은 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전시작전권 문제를 일단 국가의 기본적인 주권의 문제로 바라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경제력이나 뭐 군사력이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만만치 않은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근육질,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근육 자체는 굉장히 성인 수준인데 이 두뇌 수준이 아직 성인이 안 돼서 그 미국한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의 문제, 국가의 자존심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되는 현실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미국 측의 당시 이제 부시 행정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미국 측은 한국의 주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건 상당히 불쾌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마치 이제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무현 정부의 인식 자체는 불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도 미국도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 이제 부시 행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을 하면서요. 이제 한국군이 강해졌으니까 북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군이 맡아라. 이제 주한미군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중국과 대만사의 무력 충돌을 발생했을 때 양안 사태에 개입한다라든지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어떤 다른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기동문화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에서 볼 때 대북 방어 및 그 이제 억제 역할을 한국군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서 다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부시 행정부는 2012년이 아니라 2009년까지 가져가라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군 수뇌부나 여러 이제 민간 전문가들하고 만나본 결과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구비하는 데에는 좀 더 많은 시간, 그러니까 2012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양국이 합의한 시점이 2012년 4월달이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0월 1일까지로
연기하기로 네. 합의했는데요. 이거는 또 뭔가요? 이유가? 뭐 크게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설명하는 공식적인 이유인데, 당시에 이제 뭐 북한의 핵능력도 증강되고 있었고,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강해지고 있었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예.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2016년 3월 달에 천안함이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걸 이제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결론 지은 이명박 정부는 이런 어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정권 전환을 좀 연기하자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 제안을 한 바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설명이었고요. 보다 제가 판단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참여정부 때 전작권 전환 그런 어떤 논의나 그 합의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이제 이제 한나라당을 비롯한 예.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반미주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반미 혐의를 씌우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노무현 정부의 업적 지우기 이런 어떤 측면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성우회나 제한군이나 이런 어떤 퇴역 군인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현직 군 수뇌부 역시 이명박 정부에게 끊임없이 전제권을 환수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목소리를 들어준 셈이군요. 네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어제 나온 발표를 통해 본다면 또 왜 이걸 재연기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올 3월 달 들어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 또 1억 전투근무 태세도 발령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위기 급속도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도 있었고, 삼척도 있었고, 이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는 전략권 환수를 또다시 미국한테 제안한다 이런 어떤 나오가 있었어요. 예. 이제 이런 어떤 또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식 선군 정치라 그럴까요? 박근혜식 선군 정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교안보 정책의 실세가 군 출신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남재중 국정원장, 김장수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예. 이분들이 다 이제 육사 이제 선후배 육사 관계이지 선후배들이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지 말자. 2015년도 빠르다. 이런 어떤 인식들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예. 또 이분들의 또 이제 선배격이라 할 수 있는 성우회, 대한군인회 예. 이분들은 계속 지금 요즘 최근까지도 계속 성명을 내면서 북한의 해결이 커지고 있고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 마당에 왜 전작권 환수냐 예. 이런 주장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좀 상명하달이나 집단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지금 생각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아니 일반인들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 군인들은 그렇게 북핵을 무서워하는지 북한을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죠? 전작권을 환수하게 될 경우요, 이거는 이제 국방개혁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군 체계로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는데요. 예.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3군 분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육군의 과도한 이제 영령이나 예. 과도한 어떤 이기주의를 좀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국방개혁과 결부되어 있는 이런 측면들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북한 핵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네. 어쨌든 남북이 분단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도 국력이나 여러 가지 나라의 국격을 생각한다면은 전작권을 아직까지 우리가 물론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국격이나 자존심에 걸맞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게 이런 어떤 사례 자체가요.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없죠. 예, 이런 어떤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데 예. 이걸 정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비를 한 20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정 대표님? 네네. 목소리가, 여보세요? 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았어요. 예. 저희 집이 좀 이게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예.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제. 네. 네네. 그래서 이건 뭐 국격과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그 안보와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전작권은 계속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전쟁과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주권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우리가 평화협정, 평화체제, 북한과의 북핵협상 이런 그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련된 중체대안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또다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마땅히 좀 중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 대표님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